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짤. 말하자면 저 수위는 이미 준비됐다 뜻이에요. 오바로크. 이응, 시옷 이응. 저거 초성으로 하니까 되게 웃긴다. 눈깔 같기도 하고. 어서요. 오세요. 윤석열 12.3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성복, 단체복 준비 중. 여성복은 아시겠죠? 김건희. 누군지. 단체복은 국민의힘. 야, 아니 내란 앤드. 내란 이제 기타 공범들도 예. 이제 다 들어가는 상황일 거고요. 자, 오늘 윤석열이 검찰 아니죠 법원 출석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휠체어 빌려줄까? 나 좀 효과 있었는데? 김건희는 아플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국민들의 분노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픈 척 그만해라 진짜. 아유. 아, 저 넥타이 디테일 보십시오. 오늘 했던 거랑 어쩜 총 저렇게 맞았나요? 똑똑해. 넥타이에? 빵빵. 자, 그 다음에 어제 박지원 의원 나와서 내가 3년 동안 서울구치소에 있어봤다. 오늘 밤 마지막 에어컨일 수도 있다. 구치소 찐다 이렇게 생생 경험담을 저거 말도 정청래 의원도 있어봤는데 너무 더웠다. 예. 조국 대표 따라하는데요, 지금 손? 이거 용서할 아 수 그러네 없습니다. 진짜 그러네. 지금 조국 대표는 동부구치소 있죠. 예. 시설 좋은 곳으로. 예. 서울구치소가 아닌 거 옮겼어요. 예, 옮겼어요. 예. 예. 동부구치소가 아니라 왔다. 남부로 남부인가 알고 뭐 있습니다. 동부구치소 아니군요. 그러니까 내 집이다 생각하면 살만하다고 하니까. 다음 한번 볼까요? 윤석열 구속되면 냉난방 정도는 지원해 줘야죠.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예우를 갖추어서 여름엔 난방, 겨울엔 냉방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열치열 몰라? 챗 GPT한테 윤석열 구속 확률을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은 현재 99%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물론 구속 여부는 판사의 최종 판단이지만 아래 근거로 보면 사법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챗 GPT도 알고 있더라고요. 99%. 정확하죠. 1% 가능성은 지기현 같은 사람을 제외한다면 지기현 요즘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뭔가 약점 잡혔더라고요. 지기현이 하는 거 보니까. 왜냐면 막 기각하고 아직도 그런 짓거리를 해. 나는 지기현 특검 해야 된다고 사람 주장하는데 공감합니다. 지기현 특검. 어떤 관계이길래. 자, 죄수의 딜레마. 얘가 시켜서 했어요. 노상원이는 김용현이가 시켰다고 하고 김용현이는 윤석열이 시켰다고 하고 윤석열이는 김건희가 시켰다고 007빵 으악! 각자 도생을 시작했다. 얘가 시켜서 했어요. 지금 그런 경우 굉장히 막 김성훈이도 그랬잖아. 그 작살 아저씨 소리 아빠는 위에서 시켜서 했다. 어쩌겠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구질구질하냐면 만약에 윤석열이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위에서 찌질하게 내가 안 했어. 제가 했어 하니까 아래 것들이 다 아니어도 위에 했어. 이 지랄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용인술 구질구질하게. 쓸 때 처음부터 흠결 있는 사람들 다 데려와서 쓴 거기 때문에 뭐 그건 예상했던 결과죠. 흠결이라는 단어도 되게 이뻐 보이네요. 다음 한번 볼까요? 한덕수도 구속될 가능성이 서로. 높다고 해요. 갇혀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할 수도 모르겠다. 곧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야, 땀 흘리네요. 한덕수가 지금 조사받고 윤석열의 공범으로 적시가 됐어요. 그러면 구속영장 안 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입건해야죠. 한덕수 나이가 77인가 8인가 그래요. 영장 청구서에 네 이름 있다. 77세, 78세 딱 감방 가기 좋은 나이네요. 시간을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로 있던 자가 김현장 등에 가서 돈을 수십억 벌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총리로 오세요 할 때 거절했어야죠. 거절했어야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때 거절할 걸. 저분이 그 자기 카드를 한 푼도 쓰지 않은 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공짜 좋아하다가 저렇게 됐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자기 의견 없었을 거예요. 최아영 씨가 결정해 주는 대로 갔겠죠. 자, 이 다음 거. 윤석열 지지자 4,000명 모인다더니 집회 신고에. 중앙지법 앞 폭염 속에 일단 차분해갖고 차분. 저게 차분이냐? 이게 그쪽 극우 유튜버들 제외하고 나면은 거의 30명도 안 모였다고 하죠. 의자를 왜 깔아놔가지고 교통을 이렇게 저렇게 깔아놔서. 예, 돌아갔어요 차들이.
김용현이 국회에 나왔을 때 표정과 말 한번 보세요. 개싸가지. 진짜 아유. 아, 저 눈 가늘게 뜨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은 법적으로 계엄이 불가능하다고 막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말할 때 계엄 준비 중이었다는 거 아니야. 나는 김용현 관상 저 표정 봐, 보면서 저 표정 봐. 제가 옛날에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김용현이는 조선시대 같으면 4시 관상이라고. 일단 저 나이에 60대 한 중반 나이에 이마를 한번 보세요. 좁죠 매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마와 관상학적으로 보면 4시 관상은 저렇다고 얘기해요. 간신. 간신. 아, 환관 말고. 그러니까 사실 간신. 윤석열이가 그런 꿈을 꿀 때 김용현이가 제대로 된 국방부 장관이거나 경호처장이었다면 말렸어야 되는 자리죠. 근데 내가 봤을 때 김용현이하고 김성훈이 서로 측근 경쟁했다고 저는 봐요. 더 가까운 사이는 나야. 김성훈이가 경호처장이고 김용현이가 경호처장일 때 측근 경쟁했다고 보는데 저 김성훈이는 대통령 부인의 또 사랑을 받는 관계에 있어서 그걸로 경쟁했다고 보는데 경쟁하듯이 계엄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막 아까 여인형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죄를 인정한다 뭐 이런 반성한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다시 돌아보는 영상이 저런 영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김용현이 저렇게 실눈 뜨면서 국회의원한테 막 대들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니넨 좀 이따 계엄하면 뒤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아, 저렇게 맞아. 대들 생각에 저런 영상 보면서 저는 막 분노를 계속 맞아. 키웁니다. 소름 끼치죠. 자, 계속해서 지금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윤석열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정답! 윤석열이 말은 윤석열의 말로 반박이 된다는. 윤적윤. 아. 그리고 한동훈이가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저런 말도 했었죠. 판사 앞에 가서 말하시면 된다고. 마찬가지야 이놈들아. 니네도 그렇게 될 니들도 거야. 판사 앞에 가서 말하면 돼. 한동훈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름이. 예. 인천 마약 그 수사 무마할 때 심우정이 검찰총장이었고 그 전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저는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동훈아 대기해. 조금 이따 만나. 자,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내란 정부 교육재정 파탄에 인천 A초등학교 폭염 속 에어컨 중단. 내용이 즉 밑에 보이시죠? 지난 정부 교부금 삭감, 공교육 포기. 작년보다 운영비 5천만 원 넘게 줄여서 겨울 난방 끊길 판. 야.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에어컨을 안 틀어준다. 이거 끝까지 한번 읽어봐요. 여름 구치소는 지옥, 더우면 물 끼얹고 살아야. 구속영장 발부 시 윤 전 대통령이 구금될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에는 에어컨이 없다. 박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며 굳이 에어컨을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겨울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첫 구속 때와 달리 최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큰 불편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날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를 넘어서며 7월 상순 기준으로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여름 징역의 어려움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당시 폭염으로 인한 수면무호흡증과 당뇨병 악화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에서 얼린 생수와 선풍기에만 의지해 폭염을 놨다. 아, 끔찍하구나. 이게 그런 느낌 아니에요? 쪽방촌. 그렇죠. 거기다 선풍기만 들고 있는데 네. 실제 실내 온도가 40도 넘어가 버리는. 지금 어제도 서울이 38도 가까이 올라갔고요. 서울 근처 파주는 40도가 넘었고요. 오늘도 지금 37, 8도 되는 날씨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근로하다가 밖에서 네. 돌아가신 분들 소식이 너무 네. 들려와서 겨울에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여름은 견디기 힘들다 이런 근데 얘기. 밤에 막 이렇게 물 끼얹고 그러면 그 교관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시끄럽다고 막 혼난다고 하더라고요. 자, 송영길 대표의 서울구치소 체험 증언입니다.
추가. 얼마 전까지 서울구치소에 계셨던 영길이 형의 생생한 경험담을 첨부드립니다. 그는 구치소 교도관님들께 감사드린다. 제가 반성을 한 게 초선 의원 때 법사위원을 했는데 서울구치소 국정감사 때 점검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점이다. 서울 시설이 열악하고 교도관들도 너무 고생하고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3,600명이나 구속되어 있어 저는 6.56제곱미터 독방이었지만 이곳의 일반 형사 사범들은 2명씩 있다며 10.91제곱미터 3평에는 4인용인데 6명이 갇혀 있다. 6명이 앉아 있으면 방이 꽉 차더라. 누우면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건너 발과 머리를 반대로 하고 누운다. 발냄새를 맡고 자야 한다. 여름에는 돼지우리 같은 느낌이 드는 고통을 보았다. 옆에서 코 골고 이를 갈면 잠을 자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독방인 거예요. 윤석열이 특혜를 너무 누리는데. 윤석열은 자기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돼지우리 같은 느낌이라면? 그러네요. 편백 돼지찜도 그렇게 그 흰옥기 들여와가지고 실사 보여주더니. 수비드가 맛있죠. 아 그럼요. 스비드. 스비드야 그게? 그 수육이야? 네. 먹고 싶진 않은데 네. 상상은 해봤습니다. 언론 헤드라인 중에 제일 시원했던 게 이거예요. 윤석열 2번째 구속된 6개월 전과 다른 대접. 경호 중단 머그샷 촬영. 다른 수감자들이랑 너무 이렇게 차별하는 것 같아서 혜택은 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혜택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말이 저는 아까 됩니까? 읽었던 것처럼 그 이명박도 뭐 무호흡증과 당뇨병 악화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네. 것처럼 분명히 법꾸라지 윤석열 무슨 핑계 대고 기어 나올까봐 저 그게 제일 지금 분노하는 시점이에요. 부동시 재발할 가능성 있고요. 오 부동시. 근데요, 이게 법원이나 검찰도요, 제일 중요한 게 여론이에요. 이 여론을 견디고 무슨 꼼수로 윤석열을 풀어줄 수 있는 판사는 저는 없다고 봐. 지기현이 영장 심사를 해도 윤석열 영장은 발부됩니다. 자, 지기현은요, 윤석열 풀어주면서 사실은 심우정한테 토스했던 거예요. 니들이 재항고해라, 뭐 이거. 그렇죠. 심우정이 안 함으로써 둘이 완벽한 공범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법원이 진짜 여론을 얼마나 의식하는지 보려면 앞을 예정인 김건희를 구속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김건희도 곧 따라 들어갑니다. 상황이 그래요. 범죄 중대성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어요. 이 박수영 사무실에 지금 근조 화환이 있네요. 희한한데요. 멘트가 좋네요. 앞으로 선거 때 트럭에서 노래 처하고 투표해달라고 조르면 지기 빈다. 예. 죽인다. 아니 근데 나 미친놈인 게 나는 내가 안 받겠지만 부산 시민들은 받아서 지금 서피합시다 해야 되잖아. 지가 뭔데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그래.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못됐나 봐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니네 국회의원이 받기 싫대 주지 마 딱 갈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 소중함을 알죠. 자, 여러분 대구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자영업 폐업 역대 최다. 전국도 첫 100만 명 돌파. 소매 음식점 중심 2년 연속 폐업 급증. 대구 7,000명 올라갔고요. 40대 60대 폐업 두드러졌다 이런 거. 국민의힘만 찍어서 이분들이 받는 대우는 전국적으로 경제가 안 좋지만 대구는 좀 심하다. 항상 그렇다. 재정 자립도 항상 꼴찌가 대구 경북이에요. 이제는 좀 대구 경북 출신 대통령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제명이가 남이가. 자, 이재명 정부 훌륭한 이 다음 거예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 살려봅시다. 배드뱅크로 일괄 구제 추진. 저거 이거 윤석열 정말. 때 일단 정부가 그거 그러니까 그 전세금이요 다 합쳐봐야 한 4천억밖에 안 된다 그랬어. 그 정부가 먼저 그거 구제해주고 나머지 구상권 이제 구상권 청구해서 저 범인들한테 받아내자 했는데 그걸 거부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안 놓치고 문제가 됐던 사건들은 다 추스려서 모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전세 사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도 봤지만 또 하나 그때 정확한 대출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민생 뭐 해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외에 대출해줬던 햇살론?
햇살론이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얘네는 국민은 진짜 안중에도 없는 정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중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윤석열 때 했다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줄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뭐 7년 묵은 채무 뭐 소각해 준다고 하니까 무슨 뭐 윤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기치고 다니고 주가 조작하고 다니고 나라 팔아먹고 있는데 이런 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당한 놈들이 잘못이지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왜 선거로 국민 정치인들을 뽑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제가 계속 해왔던 제 철학이기도 하거든요.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가진 자들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법이나 정치가 없다면요. 세상 모든 거는 강자들이 약자들 약탈하는 걸로 끝나요. 기술 하나 개발해도 다 탈취해가고. 예를 들면 있잖아. 뭐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이가 고용한 무슨 해결사들이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다 처리하고 다니는 그 구조에 놓일 거예요.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나를 지켜줄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각을 하시고 다른 걸 떠나서 못 살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런 분들이 윤석열 등의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김용민 의원, 특검에 체포동의안 보내달라. 오는 족족 동의해주겠다. 응원합니다. 지금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 간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게 지금 윤상현, 뭐 김성교 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상황에서 예전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서약했던 게 바로 저거 아니에요? 근데 다 남아있죠.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막 선동하면서 저지를 했단 말이야.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가 지금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안 지키는 사람 뭐 손가락 자르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히 얘네들이 다 자기들이 이걸로 당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나 보죠.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건 특권이라기보다는 독재 정부 시절에 이재명 대표처럼 정치 보복 같은 이런 수사를 안 당하기 위해서 정말 유일하게 지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 조롱하느라고 저 짓거리 했었잖아.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일들이어서 곧 만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어휴, 맨 위에 권성동 있어요. 사인을 이렇게 음, 미래를 알고. 다 아는 얼굴이에요. 야, 저런 걸 업보라고 하는 거죠. 다음 한번 볼게요. 저 발 250? 지금 저 소파에 누운 찐윤들이 어차피 당원과 TK 유권자들은 XX들이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적당히 지저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게 X가 뭔지 알겠죠? 네. 개돼지? 개돼지죠. 윤상현이가 한 얘기죠.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내란을 일으켜도 우리를 찍어준다 아이가. 조선일보가 얼마 전에 국힘 20%대 하락 괴멸리기 이런 보도를 냈었죠.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난 짤 영상 중에 대구 경북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뭐 70% 육박하는 걸 냈더니 많은 분들이 대구 안 바뀐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 거예요. 5959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전라도 사람도 충청 사람도 아니요. 당신 지역 사람이요. 그래서 그분들의 민심이 예전 선거보다 5%만 움직여도 민주당한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분들한테 5959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지금 상황을 국힘의원들은 인지를 못하는지 굉장히 평온하고 정신이 없죠 지금. 너무너무 안락하게 마치 휴가처럼 보내고 있어요. 의원회관에서.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직접 지금 특검 등에 호명되는 정치인들은 불안불안할 거예요. 당장 소환한다는데 소환장 한번 날라와봐. 그렇구나. 거기다가 제가 봤을 때 그래 쟤네들은 자기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인식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얘네들 보면 있잖아요. 정당 해산돼도 그냥 자기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니 의원들이랑 보좌진들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는 일이 없으니까 휴식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내란에 연루 안 돼 있으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각자 도생인 거고.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 대출 규제 비판은 오세훈의 지금 이번에 6억
그 제안한 거 아, 오세훈이 비판을 했어. 오세훈이가 그 유명한 토호제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봐요. 연합 민주대출규제 비판한 오세훈의 방화범위 소방수 나무라는 격. 지난 2월 오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 졸속 해제 이후에 서울 집값 상승률은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의 선심성 부동산 정책 때문에 상승하던 집값에 오 시장이 제대로 기름을 부은 것. 새 정부 흠집내기에 급급해서 남의 눈 티끌 찾기에 급급하기 전에 제 눈에 들부터 살펴보길 바란다. 그러니까요. 이 오세훈이는 내가 보기에 오죽 개념이 없고요. 실제로 부자를 위한 서울시장 아니었어요.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귀국이나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부자들의 자식들을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죠. 네. 자, 그리고 그다음 지금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말이 멋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 가야 할 방향이다. 강이 흘러야죠. 물이 흐르면서 산소 공급도 되고 물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가둬놓았더니 이명박이 그 4대강 사업하면서 그거 있었잖아요. 너본 물고기. 너본 물고기로 수질을 감시하고 그러면서 왜 거기다가 이제 보트를 띄운단 말이에요. 보트를 띄우면 프로펠러가 이렇게 이제 스크류가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산소 공급이 될 것이다 했던.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런 속담을 했죠. 고인물은 썩는다. 네. 실제로 저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요. 4대강 사업은 일부 토건업자들이 먹기 위해서 실제로 4대강 사업할 때 4대강의 거의 3분의 1을 낙동강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 이명박의 포항 동지상구 이런 동문들이 싹 해먹은 사건이야 저게. 공소시효 지났나요? 지났겠죠. 네. 안타깝습니다. 네. 공소시효 지났다고 묻지 마시고 공부를 해오세요. 알겠습니다. 공소시효 지났. 왜냐하면 이거를 자꾸 처벌할 그 기한으로 안 두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폭염 속 20대 노동자 사망, 그다음에 기업 부담으로 폐쇄, 뭐 휴식 공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상황인데 다른 걸 떠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랑 마찬가지로 사람이 먼저인 건 맞거든요. 대통령도 제일 관심 갖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민방위복도 노란색인 이유는 노란색이 안전을 안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락 없이 무슨 초록색, 청록색으로 바꿨던 정부는 저는 그런 말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욕 좀 하고 갈게요. 자, 아메리카 퍼스트, 동맹 퍼스트, 한국, 일본에 관세를 먼저 쏴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비굴하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등쳐먹는 게 미국의 습성이야. 특히 트럼프. 아. 에휴, 그래놓고 얘네들이 이럴 거야. 소위 윤석열 지지했던 그거들은 트럼프가 이재명 싫어한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할 거예요. 윤석열이처럼 친미했던 일본의 지금 이 시바 정권도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성락 안보실장을 뭐 저 미국 국무장관 거기는 골 때리는 게 국무장관이 또 대통령 보좌관이기도 해. 네. 몇 번 만나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저게 어떻게 되냐면요. 정상회담 하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면 탑다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그 이시바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의 발가락까지 빨아줄 정도로 막 엎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굉장히 만만하게 보거든요. 거의 아베 수준이었지.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가 지금 전혀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접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다시 돌아가 버리거나 접하지 못했잖아요.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아마 흥미로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세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방위비도 되게 더 부풀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시비 아닌 시비를 거는 건데 저는 이런 모든 판을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요령 있게 잘 헤쳐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가라는 게 얘는 정치가가 아니라서 예. 내가 5천만 원 받고 싶으면 거의 2억 2억 던지는 그렇죠. 수준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20일 날 트럼프가 관세 전쟁, 그러니까 취임을 하면서 관세 전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막 관세 전쟁을
엄청 심하게 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뒷걸음질 쳤어요. 특히 안 되니까 중국을 되게 세게 쳤다가 중국이 되게 강하게 나오니까 거의 깨갱하는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전쟁을 막 하면서 뉴욕 증시가 막 흔들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쫄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만만한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한번 건드려서 한번 뭔가 얻어보자라고 하는데 한국이나 일본이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너무 크게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구들처럼 뭐 트럼프가 이재명 버렸어 이런 개 말도 안 되는 선동하지 마시고 이럴 때에서 외교를 어떻게 하냐면 중국과의 거리, 러시아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해 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 트럼프가 한국을 자기 편 만들고 싶어하는 그 외교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조아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국민적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게 미국도요. 그 나라의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에서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줘야 돼요. 근데 그구들은 있잖아. 나라 망하길 기다리면서 자 트럼프가 이재명 버렸어 이런 거짓 선동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아까 푸나님께서 K 방산 관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 K 방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관세 전쟁 앞두고 아까 강미정 대변인이 우리 아쉬울 거 없어 약간 그런 마인드를 만들어 놓는다고 네. 했잖아요. 국민들이 계속 관심 있어 주면서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했을 때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뒤로 움찔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안 쓰면 트럼프는 분명히 좁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언론이 오히려 먼저 쫄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약간 아쉬운 그렇게 부분이죠. 선동을 하지. 예. 그러니까 선동을 해. 막 그래갖고 뭐 사실 그건 맞아요. 길들이기를 하는데 길이 안 들여지면 요구사항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길이 들여지면 더 세진다고. 이재명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윤석열이 구속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게 서울구치소에 차림표, 배식. 요거 이제 군대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군대에서도요. 저 배식표 저거 있잖아요. 저게 제 기억에는 일주일 단위로 나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구속돼 있을 때 1차 구속 때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 차림표를 공지를 안 했었어요. 가렸어요. 자, 지금 공지된 걸로 보면 나왔다. 오늘 저녁 늦게 나오면 그때 들어가서 저녁을 주진 않아요. 쩔쩔 굶고 들어가야 돼. 한참 뭐 저녁을 맛있게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밤 늦게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면은 이 구치소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 끼는 내일 아침이에요. 미니 치즈빵, 찐감자, 소금, 찐감자. 야 소금이, 야 이 나쁜 새끼들아. 땀 흘릴 거니까. 당연히 소금은 줘야지. 그 소금을 부식표에다가 반찬 가지수를 넣으려니 이 새끼들아. 아니 아유. 설탕 안 준다고 소금 준다는 거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진짜 잔인하네요. 찐 감자, 윤의 미래. 아니 밥은 왜 먹여요? 난 밥도 좀 안 먹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밥 치즈빵, 아니야. 밥 없어. 치즈빵. 지금 첫 끼는 미니 빵? 치즈빵, 찐감자에 소금 찍어 먹으라는 거고 종합 견과 저거 한 봉다리 조금 있는 거. 땅콩. 그다음에 가공류.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좀 고프겠죠? 그럼 점심을 줄 거 아니에요. 된장찌개, 달걀찜, 오이 양파 무침, 배추김치. 저녁에 고기 나옵니다. 콩나물국, 고추장 불고기, 이건 고추 좋겠다. 쌈장. 야, 고추장 불고기에다가 고추하고 쌈장을 주는구나. 상추는 안 줬네. 어디다 싸 먹죠? 배추김치가 있군요. 아니 고추 찍어 먹으라는 거야 저거. 그러니까 불고기를 좀 주고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어라. 그리고 배추김치 주는 거죠. 조금만 줬으면 좋겠다. 배추김치는 박준면 김치였으면 좋겠어. 너무 맛있는 퀄리티 건 안 올라가네요. 됩니다. 안 됩니다. 어. 그 왜 영화 신세계 보면은 그 배우 박성웅 배우가 한 명대사가 있잖아요. 그 명대사는 오늘 밤에 윤석열은 뭐 갈 때 가더라도 소주 한 잔 먹어도 괜찮잖아 하고 소주 한 잔 마시지 않을까? 먹을 수 있나요? 네. 먹을 수 없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쵸. 물 마시는 척하면서 먹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자주 했던 말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검찰과 법무부는 사실 선진 정부가 되면요. 관심을 뭘 가져야 되냐면 인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사가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처우개선도 인권에 포함돼요. 근데 그 인권에 가장 관심을 갖는 건 그냥 민주정부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구치소의 처우가 개선됐잖아요. 그 개선된 것도 사실은 민주정부가 이루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윤석열 같은 부류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 차원에서 그 다음 날도 한 부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해 죽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 참치 김치죽, 김 자반, 혼합 음료. 아침이 다시 입맛이 없지. 나는요 오후 2시까지는 입맛이 없어요. 밥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점심은 들깨 미역국. 나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닭갈비도 좋아요. 닭갈비. 진짜 여기는 점심 괜찮네요. 이거. 쌈, 무, 배추김치. 그리고 금요일 저녁 이제 주말을 앞둔 불금 예, 해장국. 씨발 술도 안 주고 해장국을 지면은 야이 나쁜 놈들아. 역대급이네요. 이게 점심 때라도 소주를 줘야지. 그래야 이게 해장을 하지. 해장국. 아, 감자 비엔나 조림. 여러분 감자 비엔나 조림 대단한 게 아니라 비엔나 소세지랑 감자랑 같이 감자네. 볶은 거야. 배추김치 현미밥. 야 이거 완전 건강식인데. 건강식이네요. 야, 근데 윤석열에겐 굉장히 슬픈 소식이네요. 제일 제일 애정하는 김치찌개가 월요일 날 일요일 저녁에 나오는군요. 버텨야 먹는 자, 겁니다. 기다리세요. 자, 토요일로 갑니다. 시리얼, 과일, 종합경과 우유. 아침은 되게 가볍게 간다. 여기도 진짜 왜 저렇게 가는지 알겠어요. 배식 저 표를 짤 때. 왜요? 죄수들이 안 먹기 때문에 밥을 입맛이 없으니까. 아, 덥고. 그러니까 가볍게 주는 거예요. 점심은 소고기 버섯국, 달걀 장조림, 배추김치, 흑미밥. 웰빙이네. 야, 들어갈 흑미밥. 만하네. 나도 못 먹는 흑미밥을. 그리고 대망의 주말 마지막 식사는 어묵 김치국. 나 저것도 시원하게. 해장인데. 나 엄청 좋아하는데 저거. 야, 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한 잔 생각 나겠네요. 어. 카레라이스 깍두기. 근데 카레는 나는 비치야. 나 카레는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 짜장. 아니, 이거 푸나님 식당 아닌데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하셔가지고.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나 씨. 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야, 국가가 우리 민주 정부가 인권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 배고프지는 말아라. 그리고 저게 지금 영양사들이 저 식단을 짜는 거거든요.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지금 한국 인권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일본에서 난리 났다잖아요. 유료로 먹는 학교 급식이 한국 소위 말하는 무료 급식보다 너무 질이 못하다. 떨어진 거야. 일본의 사람들이 한국 학교 무료 급식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K급식. 일본은 이미 망한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구치소가 저렇게 잘 나온다고 와, 갈만한. 분노하시는 시민들이 되게 많아. 저요. 이렇게도 못 차려 먹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남규, 강호순이도 저렇게 먹을 거 아니요. 성질 난다 진짜.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정남규, 강호순보다 더 극악한 죄를 저지른 게 내란이죠. 내란죄입니다. 거기다 외환까지 추가해야 되고요. 자, 이 뉴스 한번 보실래요?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이 국정이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단한 경기 닥터 헬기 지금까지 1,804명 구했다. 근데 부산에서 목에 칼이 찔려가지고 헬기 한번 탔다고 특혜 받았다고 지랄 이연병들을 소위 극우 여러분, 윤석열이가 부산 내려가는데 목에 칼 찔렸으면은 기차 타고 올라올까요? 똑같아요. 일반 국민도 이용하는 닥터 헬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때 이국종 저 양반이 제안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결단해가지고 경기도 닥터 헬기를 운영했더니 1,800명을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을 구하는 일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헬기 타고 와서 목숨 건진 게 싫었나 보죠. 그냥 저는 그냥 이재명 그때 이제 당대표의 모든 것이 싫었다라고 그때 생각을 하고요. 그 예전에 윤석열이 정권 잡고 있을 때 땡뉴 뉴스라고 우리가 막 놀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코너에도 JM 뉴스라고 따로 넣는 게 지금 이렇게 소개된 이국종이 제안한 이재명의 결단 경기 닥터 헬기가 1,804명 구했다. 이런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미담이 나오는 거지. 안 그랬으면 아마 일반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이야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위잉크님,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비습 사건도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뒷배가 누군지 샅샅이 수사해야 합니다. 저도 동감이고요. 그럼 배우가 없을 수가 없는 없어요. 사건이에요. 있잖아 왜 윤석열이 영구 집권했다면 김진성이는 풀려났을 거예요. 그렇죠. 칼로 찔렀던 놈. 아마 자리 하나 맞았을 수도 있어요. 조만간 누군가가 면회를 하면 지금 징역 15년 확정됐죠. 네, 15년. 누군가 면회를 하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시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 오비들 중에 노상원처럼 아예 처음부터 접촉해서 이 사람을 민주당원으로 만들고 그 모든 스케줄을 짜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같이 근무했던 이력, 훈련소 이력들 보고 군검찰이 반드시 밝혀낼 수 있을 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더뷰 리조트님 고맙습니다. 불산님 새날 응원 멤버십 환영합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흑수저님 미국 텍사스 홍수 피해로 트럼프가 진퇴양난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지금 그 홍수 나가지고요. 학생들 뭐 어마어마하게 죽었더라고요. 뭐 캠핑 가고 그래가지고. 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서둘 필요는 없다. 8월 1일부터 소위 상호관세를 적용한다는데 야 25% 적용하면은 내가 봤을 때 미친 짓인 게요. 미국은 수출 가능해요? 미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죽어나가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가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하느라고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경제방송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마 하반기 미국은 경기 침체 때문에 한번 굉장히 크게 흔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인하를 못하고 있어서 이 후유증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아마 국민들이 인식하겠죠. 지금 이제 트럼프 탄핵 이야기가 솔솔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한국 같은 경우는 중심 잘 잡고 그렇죠. 가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시작점은 뭐냐면 왜 미국이 세계에 봉사를 해야 돼? 야, 니네들은 공장도 미국에 없으면서 왜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 수출해 먹냐고. 트럼프가 처음에 일기 때도 해 이런 거 보면 자기 깐에는 이제 자국 중심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게 상호관세 적용하면요 미국 기업들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그때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일기 때 막 멕시코에다 장벽 짓고 중국이랑 관세 전쟁하고 별 주접을 다 떨었거든요. 결국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2기 때 돌아서 뭔가 더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하는 족족이 마치 한동훈처럼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답이죠, 정답, 네. 정답.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쫄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자기가 너무 쫄려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건드리는데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예. Right to America. 네. 참, 야, 자, 트럼프는 미국의 윤석열입니다. 아, 내가 봤을 땐 그래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았던 측면도 분명히 작용을 하는데 그거를 극우적으로 활용해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맞죠, 감사하고 맞죠, 다행인지. 맞죠.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빠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거 못 헤쳐나가요.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딱 맞는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재밌는 짤이었습니다.